안녕하세요, 송산 개미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선 오늘 제가 대부분의 포트를 정리를 했어요. 개인 사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리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고요. 또 구독자분 한명 종목 중에 TNL하고 플랜트에서 한번 보려보래요.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.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.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.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.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.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. 먼저 이제 백금 TNA 하츠 세종공업 다 정리했고요. 추후에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무 게시판 아무데나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이 경보제약은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길 바랬는데 어제 매수했다가 어저께 매수했다가 딱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바로 손절 처리하였습니다. 주식이 중요한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리를 딱 깨면 매도했다가 두 번째로 지지선 이런 자리 지키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벌써 8, 9%가 되기 때문에 손실폭이 꽤 크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다 감안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손절 처리하였습니다. 한일네트워크스도 손절 처리했고요. 세종공업 익절 처리하였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내일 좀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이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점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. 내일부터 추후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에 대한 변곡점을 다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일봉에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좀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백금 TNA도 다 매도 처리하였고요. 이 하츠를 익절 처리하였는데 사실 하츠 종목이 나빠서 이렇게 처리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대부분의 포트를 정리하고 작은 금액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대부분 정리한 금액 갖다가 내일부터 다시 또 새로운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. 아무래도 지수가 무너지고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는 판단하에 몇 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. 이 하츠는 벽산 계열사죠.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하나 뚫어놨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 오늘 이탈을 하길래 야, 저 자리 오늘 못 돌아나갈까 했더니 이쁘게 돌아나가서 이렇게 변곡점까지 뚫어놓고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보통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땐 일봉의 고점도 중요하지만 월봉과 주봉의 고점 이런 자리를 잘 보는데 어떤 주식들은 이제 일봉의 고점하고 주봉 고점하고 약간 틀릴 때가 있어요. 근데 이 하트는 이 12월 18일에 형성된 이 고점이 9,500원이죠. 따라서 이 친구는 일단 1차 목표가를 이 9,500원쯤에 잡으시는 게 좋고 대신 이 9,500원을 뚫을 때 이날 실린 거래량이 한 400만 주, 470만 주가 돼요. 즉 오전에 3, 400만 주 이상이 실려서 이 자리를 뚫어버리면 굳이 이 자리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. 즉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. 거래량을 잘 보고 있다가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분봉상에서 이 고점을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는 이 이상 더 날아갈 수가 있어요. 즉 월봉에서 이 그 다음 고점인 11,600원 이런 데까지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이 친구가 자꾸 막 떨어지는 자리가 사실은 일봉에서 이런 고점이라기보다는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죠. 바로 이 자리가 돼요. 그래서 이 고점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건데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오전에 벌써 3, 400만 주가 터져서 거래량이 붙어서 올라가면 이 고점이 9,500원 정도 뚫어질 확률이 높아서 내일 거래량을 잘 보고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. 다음은 TNL이에요. TNL의 차트를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월봉에서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월봉에서 어떤 변곡점도 없고 주봉에서도 큰 변곡점이 생기진 않았지만 항상 제가 주봉에서 색깔에 상관없이 그 약간 도장 비슷한 이 캔들이 하나 생길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. 바로 그 주가 요때가 되죠. 12월 11일에 속한 2주입니다. 고점인 8만원짜리가 저가인 4만원. 보통 이게 약간 좀 공식 같은 건데 꼭 공식은 아니에요. 주식 공식은 없죠.
하지만 상장 대비 고가에서 이 고가 대비 반토막 나서 주봉에서 이렇게 도지형이 생기게 되면 이 주식은 한두 번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놓고 12월 30일 마지막 달 주가 속간주에 다시 음봉이 떨어졌죠. 그러면서 이제 오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이렇게 이제 그 밑으로 하향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, 일봉에서 보시면 바로 그날이 12월 23일 속한 2주가 돼요. 즉, 요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, 오늘 일단 지수가 이렇게 좀 밀리면서 이 주식도 역시 이렇게 이제 그 황금일선을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, 주봉에서 지금 5주선을 위협하고 있죠. 이 친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에도 바로 황금일선에 올려놔야 돼요. 만약에 내일 오늘의 종가, 즉 내일 오늘의 종가 밑에서 출발하게 되면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밀려서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중요한 저점인 42,000원대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. 이 주식의 추세는 하락이거나 그 하락이 확정되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. 그런 기준을 잡기가 제일 힘든 게 바로 신규 상장주의 특징인데, 일단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거는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5주선 이탈할 때 첫 번째 경계 상황이 되고, 일봉에서 벌써 황금일선을 깼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바로 돌려주지 못하면 밑으로 추가 하락에 대응하셔야 돼요.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에 있어서 이렇게 1월 6일 날 전고점을 맞고 떨어졌고 다음날 꼬리를 달았는데 이 자리를 또 못 들었다는 얘기는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매도와 차익 실현이 맞았고요. 여기서 밀려서 5일선 깼을 때가 벌써 처음에 이제 손절 타이밍이 되는데 이 자리를 놓치면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내일 이 친구가 못 돌아나가고 또 떨어지면 일단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일단 5주선을 깨놨기 때문에 5주선을 내일 돌려주려면 일봉에서 21선 이에, 황금일선 위에서 돌아나가야 된다는 거,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플랜티넷을 볼게요. 플랜티넷을 보시면, 저는 이제 매수 진행을 해서, 다 매도를 한 종목인데, 이 친구가 월봉에서 보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첫 번째 경계권에 들어왔죠. 이 첫 번째 경계권인, 바로 요 자리, 이 변곡점의 자리에 와 있는데, 여기 조금 이 단단한 매물대가 있어요. 이 16년도 7월 달에 형성된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가 형성이 돼서 요 근처에 딱 와 있습니다. 아직은 이 보시면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은 돼 있지 않아요. 추세는 아직 잘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.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큰 흐름인 지수의 흐름인데 이 플랜트에서는 코스닥에 들어있죠. 그래서 코스닥 이 조정을 받지 않아야 일봉에서 이 정고점을 뚫고 갈 수 있어요. 만약 코스닥에서 이제 그 조정을 받으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10일선까지도 이제 이렇게 조정이 오고 이 코스닥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죠. 5일선 못 들어오는 거. 이렇게 되면 내일 같은 날도 바로 밀려서 다시 밑으로 밀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11월 19일 날 형성된 고가가 있어요. 이 종가상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. 1월 5일도 이 자리를 이탈 안 했고 당연히 1월 6일도 안 했고 오늘도 종가는 이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친구 11월 19일 이 친구의 가격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이 맞는데 이 친구를 깨면 11선까지 밀리게 되고 11선 딛고 못 들어나가면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명심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하거나 추세가 하락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죠. 주식이 이렇게 어려워요. 이 주식을 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이제 단기로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일단 장기로 끌고 갈 대형의 주식이었으면 보통 월봉에서 이렇게 하단권에서 사는 게 맞아요. 근데 이제 높이 사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고점, 특히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죠. 이 고점, 이 일봉에 대한 고점을 뚫을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.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저 고점을 뚫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살짝 뚫어놓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래량 없이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당일 조정이 들어왔고 아까 거드렸던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10일선까지 밀리게 되고 또 이렇게 줄줄 흘러내릴 수 있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대비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월봉 정고점이나 이런 데서 거의 한 50% 정도는 매도를 해놓고 익절을 해놓은 다음에 수익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
나머지를 차근차근 마음 편하게 지켜보는데 이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걸 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. 이상 그 매수 종목 그 매수했다가 외도한 종목들 살펴봤고요. 하츠의 대응법과 TNL, 플랜틴에서 관해 살아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